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래 드림이 준비한 내용은 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기준을 갖고 바라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업 사이클이라는 네. 부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자분들이 알아야 될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추상계인 같은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세무사도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몰라서 못 도와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항목을 좀 나눠서 본다 그러면 네. 기업 경영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 세무는 기본일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노무, 그다음에 뭐 자금, 부동산, 여기에 법률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네. 결국엔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을 하죠. 하지만 경영자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경영자 자신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기준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세무 외적으로 혹시 네. 뭐 질문 받으시거나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요. 네. 말씀하신 노무 관련된 부분 요즘에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한참 전부터 핫했죠. 근데 그 노무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뭐 최저임금 계산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긴 알지만 답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노무 문제는 요즘에 워낙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보통 저는 이제 노무사분을 연결을 해드리고 그렇죠. 하시는데 가끔 뭐 김 대표님께 제가 의뢰 드리는 부분이지만 뭐 자가 공장 마련하실 분들 이런 분들도 그렇죠. 부동산 우리가- 관련해서도 네. 있고. 네. 자, 저희가 오늘 핵심이지만 그 기업 사이클이라는 부분, 뭐 흔히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에 도입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쇠퇴하는 그 제품이 그런 사이클을 이루듯이 기업도 그런 형태를 이룬다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라이프 사이클처럼. 기업은 죽지 않고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좀 차이는 있죠. 승계라는 부분이 따라 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 사이클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위치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혹은 짧게는 1, 2년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사이클 그래프는 지금 나오시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입기에 세무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감면들이 많죠.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감면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이 컨설팅 하시는 벤처 뭐 이런 부분들도 창업하고 몇 년 내에 받지 않으면 그 뒤에는 의미 없는 일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한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고 고용 창출을 하다 보면 요즘 뭐 고용에 대한 이슈가 너무 핫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창업자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벤처 인증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창업 후 3년 이내에 받게 되면 향후에 자가 공장을 마련할 때 취득세가 감면되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타깝지만 못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성장기나 성숙기나 이런 시간을 거치다 보면 매출액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법인 전환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가공장을 매입해야 된다든지 직원 수가 10인 이상이 되거나 30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 적용 방법이나 취업규칙 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미처 모르고 계신 경영자분들께서는 나중에 가서 벌금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한 번쯤은 검토 받으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 사이클이 중요했던 이유 혹시 그런 사례 있으세요? 놓쳐가지고 좀 손해보신 분들? 많죠. 기업 세태기에서 챙기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뒤쪽에서? 그럼요. 네. 왜냐면 기업은 존속할 수 있지만 사람은 죽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굉장히 큰 위험이 닥치죠. 상속세 발생하게 되면 많잖아요. 지금 그 대기업들도 다 그걸 못 해가지고 문제들이 되는 거고
죽은 사람도 죽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그런 일도 많고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가 흔들흔들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비상장 회사는 준비되지 못하면 그 주식을 뭐 남한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국세청이 세금 안 내는 걸 봐주지도 않고 시간을 주지도 않고 그렇죠. 이자는 불어나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아마 4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근데 비상장 주식 중에서 주가가 10만 원, 20만 원 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넘치죠.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생각을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상속증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기준을 따르는데 억울하시죠. 내가 삼성도 아니고 세금을 내 주식이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황당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딱히 세금뿐만이 아니고 그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돌아가신 다음에도 불행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항상 다툼이 생기게 되고 이걸 누가 갔네 이렇게 나누면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가도 형제끼리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굉장히 난해하게 이제 또 배우자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한 발언이다. 저는 화목합니다. 굉장히 화목한데 그래서 보면 그 김 대표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기업 사이클이라는 게 그걸 인지하고 준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걸 인지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경영자 말고는 없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찍는 영상들은 기업 사이클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고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